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이에요. 토요일에, 그저께죠. 토요일에 1차 시험이 끝나서,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네, 힘내시라는 말씀 밖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차를 통과하셨다고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2차에 매진하셔야 되고, 통과했는지 안 통과 못했는지 좀 간당간당 하신다는 분들도 일단은 2차에 매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아깝게 고배를 드신 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동법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를 진짜 오랜만에 해요. 1차 시험도 맞물려 있고 1차 시험 준비 기간도 맞물려 있고, 또 제가 GS 이기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강의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는데, 짤막한 시간이지만 올해 2차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체 근로의 제한은 20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우리 노무사 시험 문제에도 기출이 됐었죠. 근데 왠지 얘 끌려요. 제가 왠지 끌리다는 거지 이게 나올 거다, 이거는 저는 몰라요. 왠지 그냥 제가 끌려서 우리 임종률 교수님 박영사에서 나온 노동법 제20판, 임종률 교수님께서 김홍영 교수님이랑 같이 공저로 21판을 내셨어요. 네, 그 판이 올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임종률 교수님의 제20판 책에서 발췌를 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대체근로 일반적 제한이라는 건, 사용자는 이게 43조 1항 2항이 무슨 법이지?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아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이겠죠. 자, 43조 제1항 2항에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죠.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이 없는 자를,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벌칙도 9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과 관계가 있다 없다, 즉 해당 사업과 관계란 무슨 의미냐면, A, 해당 사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소 해당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던 관계, 해당 사업의 업무를 하던 관계를 말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로자로서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그 사업의 근로자로서 한 것인지, 사회 근로자, 그 사업장 밖에서 온 근로자, 예를 들어서 전출 근무자, 파견 근로자, 사내 도급 근로자로서 한 것인지는 관계가 없다. 그 사업의 근로자는 물론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회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과 관계가 있으니까 쟁행위가 일어난 사업장 소속인지 관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위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왜? 왜 그러죠?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고 도급, 하도급 줄 수 없잖아요. 관계없는 자의 방점이 찍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원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쟁행위가 일어난 사업장 소속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관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누구라도 그 사업에 종사하던 사회 근로자라도 그 사업에 종사했으니까 사업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근로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다시 갑니다.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할 수 없고 채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자?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 그러니까 사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쟁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그 전부터 어떤 일을 했다, 그 사업과 관련 있는 자다라고 보면 대체 근로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파견법상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파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평소 해당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던 파견 근로자라도 평소 해당 사업 업무에 종사하던 파견 근로자라도 평소 수행하던 업무를
위한 파견은 허용되지만 원래 하던 일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래 하던 일에 계속 원래 하던 일을 위해서 파견하는 건 괜찮지만 대체 근로, 즉 원래 평소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대체 근로 시킬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살짝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속으로 선생님 너만 이해되지 우리는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이제 GS 2기도 다 맞춰가고 있잖아요.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회사, 계열사, 협력업체, 요거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이에요. 않는 이상 해당 사업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자이니까 대체 근로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회사나 계열사, 특히 또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도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니까 대체 근로 시킬 수 없다. No. 오케이, 외우기 쉽죠? 부정. 외우기 쉽죠? 좋아요. 자, 그러면 관련 판례 볼게요. 대법원 2000년 11월 28일 판례는 대체 근로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 채용의 시기가 파업 개시 전이든 후이든 관계는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08년 11월 13일 판례는 그러나 대체 근로 목적이 아니라 자연 감소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의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따라서 적법하게 대체 근로에 투입된 근로자마저 사직했어요. 자연 감소가 돼서 정년 퇴직이라든가 자발적인 퇴사 등으로 자연 감소가 돼서 인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하는 건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 자연 감소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요렇게 들어오신 요 근로자마저 어떻게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할게요. 자, 결혼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등이 이게 지금 뭐가 잠깐 에러가 났네. 얘를 잠깐 없앨게요. 화면에 이상한 게 보였어도 이해해 주세요. 결혼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등이 이 조항 위반인지는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종래의 예전에 인력 충원 과정, 절차, 시기, 과절, 시규, 인력 부족 규모, 결혼 발생 시기, 그 다음에 과절, 시규, 그 다음에 조치 내용, 그 다음에 필요성, 쟁행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 채용 인력의 투입 시기, 그래서 과절, 시규, 조필투, 이렇게 제가 GS 2기까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제가 공부할 때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따주셨던 이 두 문자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 두 문자를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겸손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절시규, 시가 이렇게 강하게 발음되지? 과절시규, 조필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우고 갑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가 대체 근로 제한에 위반해서 쟁의 중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행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직접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더라도 어마무시한 폭력이라든가 실질적인 물리력을 너무 많이 어마무시하게, 답안지에다 어마무시하게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뭐가 조각이 되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구성 요건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만 이런 경우 대체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만 처벌이 되고 대체 근로자는 공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대체 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용자만, 대체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만 처벌되고 대체 근로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래서 대체 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20년 최근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두 개밖에, 이제 뭐 내용이 끝이네. 그래서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한 특례 한번 그냥 살펴만 볼게요. 필수 공익 사업의 사용자는 쟁행위 기간 동안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업? 필수 공익 사업의 사용자는 그러나 다만 그 수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파업 참가자 수를 산정하는데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시행령 제22조 4의 1항에 나와 있죠. 대체 근로가 허용되는 범위와 관련된 파업 참가자 수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자의 수를 며칠 단위로 1일 단위로 산정한다. 근로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건 파업이고 근로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특정의 직무만 중단하는 직무태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파업 참가자 수 요거 산정하는 거는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과절시규 조필2 이 판례가 중요하다고 느낌이 팍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0년 11월 28일 요 판례인데 99도 317이죠. 대체 근로를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 그렇죠. 채용의 시기가 파업 개시 전이든 후이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 내용은 뭐냐면 대체 근로를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글씨가 이렇게 날아가. 그리고 실제로 대체 근무를 이게 글씨가 날아가지? 실제로 제 말이 또박또박 하니까 요거 오늘따라 이게 펜이 미끄러져요. 실제로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체 근로를 해야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대체 근로를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 채용 시기가 파업 개시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다라는 그런 곳에 방점을 찍은 거고 요 판례가 조금 더 들어가면 대체 근로를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실제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 노조법 제43조 제1항이 위반이 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칠 거예요. 감사합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